사람이 사랑을 주는 만큼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비용이나 어떤 에너지를 투자하든 그 이상의 애정을 반려견들이 되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반려견 양육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려견 트레이너 고나무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육아 난이도가 낮은 견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 30대뿐만 아니라 40, 50대 시니어분들의 반려견을 양육하는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바꿔줄 수 있지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털 빠짐, 외모, 체중, 그리고 활동량이나 에너지 같은 것들은 바꿔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입양하시기 전에 선천적인 외모나 체중 같은 것들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고 어떤 견종들이 나에게 적합할 수 있을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리트리버 아서와 함께 있는데요. 중장년층에게 반려견이 주는 이로운 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분들을 출가시키시거나 그런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반려견을 새로운 양육자로 들이시면서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나 우울증 같은 것을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반려견을 통해서 많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도 시니어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아이들을 출가시키시면서 반려견을 입양하시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과 같이 산책을 하거나 신체 활동을 하면서 가벼운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신체를 더욱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친구는 믹스견인 버터입니다. 털이 엄청 곱슬곱슬하죠. 그리고 버터는 지금 4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기에 조금 어린아이와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말티푸 견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견종인데 털이 전혀 빠지지 않아요. 그냥 꼬불꼬불한 채로 계속 길어지기만 하기 때문에 미용만 주기적으로 잘해주시면 집안에 털이 묻거나 옷에 털이 묻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견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이 조금 있어요. 소형견이기 때문에 슬개골이나 고관절 같은데 쉽게 유전병이 생겨서 수술 비용으로 또 많이 들 수도 있고 해당 견종이 고생을 더 하게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믹스견을 추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전병들의 단점만 가져올 수도 있지만 푸들과 말티즈의 장점만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만나보실 친구는 말티즈 칸초입니다. 털도 굉장히 직모이고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데 털이 잘 빠지지 않거든요. 빗질을 하시거나 할 때 굉장히 적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오염에 조금 약할 수 있어서 목욕을 여러 번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산책을 갔다 오거나 하실 때 잘 닦아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눈물이 굉장히 많은 견종인데 알러지나 먹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주의해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말티즈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근데 머리가 좋은 만큼 사람을 오히려 더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더 잘 파악하신다면 이 좋은 머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교육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견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슬개골이나 뒷다리가 되게 약할 수가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들도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해드릴 견종은 포메라니안 견종의 감자예요. 감자는 6개월인 아직 어린아이인데 어린 강아지들이 처음엔 귀엽지만 성견이 돼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감자처럼 어릴 때의 외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견종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견종이 포메라니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털이 되게 쉽게 빠져요. 그래서 잠깐 안고 있어도 옷 같은 데 털이 다 붙을 수도 있고 미용하실 때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이번엔 대형견인 골든 리트리버 아서를 데려왔습니다. 카메라 봐봐. 주거 환경이 아파트나 빌라라면 소형견들을 키우시는 것을 분명히 추천드리는데 주택이나 마당에 있는 공간 또는 굉장히 넓은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형견을 키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나 집이 또 크지 않아서 양육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로 장년층에서 리트리버를 키우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리트리버 견종 같은 경우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안내견으로서 훈련을 시켜서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골든 리트리버 견종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격이 너무 좋아요. 저희 센터에 있다 보면 많은 아이들을 마주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투는 경우도 쉽게 보일 수 있는데 아서는 이 참을성의 역치가 굉장히 높아서 소형견이 와서 막 짖거나 큰 아이들이 와서 계속 이렇게 달라붙고 이렇게 움직이고 못 살게 굴어도 아서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아서가 화를 내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착하고 머리 좋고 그리고 너무 귀여운 외모를 가진 친구들을 원하시는 대형견 견주들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추천해드릴 만한 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견종은 허스키 견종입니다. 대형견을 원하시는 보호자님들에게 허스키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이 엄청난 외모 때문입니다. 늑대를 닮기도 하고 눈도 보시면 되게 특이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이것으로 한번 빗어보면 제가 몇 번 빗지 않았지만 털이 이만큼 날릴 수 있는 견종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털 빠짐과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허스키 견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될 수 있는데요. 집에만 가만히 있는 반려견을 원하지 않으시고 엄청나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견종들을 원하신다면 이 허스키 견종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견종의 아이들을 만나보셨는데요. 보호자의 환경 자체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키우는 환경 자체가 아파트나 빌라처럼 조금은 좁고 다른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작은 소형견들을 추천해드리는 거고, 주택이나 마당이 있고 아이들이 넓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라면 대형견도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와 외모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활동성도 고려하셔서 내가 조용히 있는 것을 좋아하는 보호자인지 아이들과 같이 열심히 활동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는 보호자인지를 잘 이해하셔서 그것에 맞는 견종들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려견을 입양하시기에 앞서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려견의 수명은 사람과 다르게 굉장히 짧은데요. 보통 10살 내외, 요즘에는 조금 더 환경이 좋아져서 15살 내외로 아이들의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10년 후에, 15년 후에 동일하게 양육할 수 있는지 그때 나에게도 여쭤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건강하고 돈도 많고 경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과연 15년 후에 나도 똑같은 환경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또한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파하고 조금 더 조용해지고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미래의 환경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양육 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년도에 조사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반려견 한 마리당 보통 한 달에 15만 원 내외의 비용을 지출하고 계신데요. 그러나 이것은 평균의 함정일 수 있어요. 실제로 반려견을 양육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려견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만 해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들 수 있는 것도 고려하셔야 하고요. 반려견의 사료값이나 기본적인 간식값 이외에도 유치원에 보내신다든지 놀이방, 운동장, 그리고 카페 같은 데를 갔을 때도 반려견에게 소요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양육하고 있는 반려견의 경우에도 뒷다리에 유전병이 있어서 그 수술하는데 사실 1,000만 원가량의 돈이 들었거든요. 이런 비용적인 부분들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기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센터에서도 인보하고 있는 아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유기견을 입양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박수받아야 될 만한 일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그러나 유기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인보처에 한 군데만 있다가 입양을 갔으면 좋겠지만 이곳저곳 돌면서 저도 못 키우겠어요, 저도 못 키우겠어요, 이렇게 반려돼서 저에게까지 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곳저곳 돌면서 굉장히 많은 단점들을 흡수해서 무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되게 어려운 성격을 가지게 된 아이들도 있어요. 유기견을 입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만 그것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를 수도 있고 더 큰 비용과 에너지와 관심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셔서 단순히 그냥 유기견이 불쌍하다고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결단과 선택과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유기견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이 입양을 해두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니어분들에게 적합한 견종에 대해서 추천해드렸는데요. 반려견들이 줄 수 있는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고 반려견만이 줄 수 있는 엄청난 특성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주는 만큼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용이나 어떤 에너지를 투자하든 그 이상의 애정을 반려견들이 보호자님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반려견 양육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